올해는 양자역학 이론이 확립된 지 100년이 되는 유엔이 정한 세계 양자과학기술의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듯이 양자 컴퓨터가 미래 첨단 기술을 이끌 총화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 주가가 급등한 가운데 아직 멀었다는 거품론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이 젠슨 황 CEO가 양자 컴퓨터 20년 뒤에나 상용화가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하자 이 주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 이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치고는 파장이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젠슨 황이 한마디로 이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그런 상황이 되긴 했는데요. 사실 근데 따져보면은 그간의 주가가 너무 올라 있었던 것도 하나의 요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글과 IBM 같은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 빅테크를 제외하고 현재 미국에 그러니까 3대 양자 컴퓨팅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인 투자가 가장 많은 이제 아이온큐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리게티 컴퓨팅 그리고 D-웨이브 퀀텀이 대표적인데 이 김정상 듀크대 교수가 설립한 것으로 유명한 아이온큐는 절대 영도에 가까운 영하 273도 극저온에서만 가동되는 초전도 기반 양자 컴퓨팅의 단점을 이제 이온 트랩 방식으로 극복을 했고 네. 리게티는 이제 구글과 IBM처럼 초전도 방식을 그리고 D-웨이브 퀀텀은 2011년에 이제 세계 최초로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한 회사로 유명을 합니다. 네. 이들의 이제 최근 주가를 좀 살펴보면은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급격히 하락을 좀 했었는데 젠슨 황 발언이 나온 지난 8일 이후에 각각 이제 아이온큐가 한 45.95%,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이 88.72%, 그리고 D-웨이브 퀀텀이 75.16%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주가 급락을 반영해도 이들의 지난 6개월간의 주가 상승률 지금 저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네. 그래프를 보면 아이온큐가 211%, 리게티가 408%, D-웨이브가 187%가 오른 상태입니다. 저거는 지금 주가 하락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젠슨 황 발언이 최근 이제 급락세가 사실 시장에서 좀 아쉽게 받아들인 게 사실이지만 그간 오른 것에 비해서는 아직은 그만 오름세가 더 컸다는 게 맞는 표현으로 볼 수 네. 있습니다. 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미시세계의 현상을 탐구하는 양자역학인 만큼 이 양자 컴퓨터 역시 미래를 점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도 최초로 양자 컴퓨터가 도입이 됐는데 정 기자가 직접 보고 왔죠? 그렇습니다. 이제 양자 컴퓨팅 이제 본격 상용화 시기에 대한 힌트를 인천 송도에서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IBM의 양자 컴퓨터를 도입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삼성 등 국내 대기업들의 협력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리포트 먼저 보고 오시죠. 어두운 공간 속 마치 예술 작품처럼 거대한 원통 형태의 차폐막이 눈에 띕니다. 절대 영도 영하 273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각 장치 속 이 제품, 바로 초전도 기술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입니다. 네, 연세대학교가 도입한 IBM의 양자 컴퓨터 시스템 1입니다. 127큐비트를 탑재해 현존하는 별의 숫자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0 또는 1 비트 단위로 처리하는 고전 컴퓨터와 달리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기본 단위를 씁니다. 큐비트는 중첩과 얽힘 현상으로 0과 1이 공존합니다. 즉 127큐비트 성능은 2의 127제곱까지 연산이 가능해 이론상 슈퍼컴퓨터보다 수십조 배 성능이 뛰어납니다.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 캠퍼스에 도입된 IBM 양자 컴퓨터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신약 개발 후보물질 발굴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이 활용 의향서를 내는 등 항공, 금융 등 산업을 망라하고 다양한 기업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지만 양자 컴퓨팅 기술은 이미 사업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연세대에서 양자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정재호 교수는 최근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기를 회의적으로 언급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발언이 오히려 반갑다고 말합니다. 젠슨 황의 발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산업의 이목이 양자 컴퓨터에 집중돼 기술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사실은 대부분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녹아 들어가 있어서 잘 모르는데 결국은 양자 컴퓨팅을 이용한 그 계산력, 양자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인공지능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푸는데 접목되는 시점이 올 텐데요. 저는 그것도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라고 봅니다. 낙관적인 양자 컴퓨터의 본격 상용화 시기는 2030년경으로 5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윌로우 칩을 선보이며 양자 컴퓨터의 오류율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IBM은 1000큐비트 이상 제품까지 내놓는 등 기술은 진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막대한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으로 전력 효율성이 개선된 양자 컴퓨터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란 견해입니다. 정 기자, 리포트에서 전력 효율성 때문에 양자 컴퓨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번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이제 리포트 말미에 나오는 내용을 좀 더 부연을 하면은 글로벌 반도체 업계가 현재 당면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전력 효율성 개선입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GPU 2024년도의 연간 전력 소모량을 다 합치면 웬만한 국가 전력 소모량을 넘어선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인공지능 대중화가 돼서 데이터 센터가 더 늘어나게 됐을 때 부담이 계속 가중화되는 구조인데요. 네.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장점이 연산이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14년, 그러니까 10의 25 제곱이 걸릴 문제를 구글 윌로우가 5분 만에 풀었다는 게 이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문제로 인공지능이 더 발전할수록 양자 컴퓨팅에 대한 산업계의 기술 요구도 그만큼 더 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이 투자자들 관심이 너무 높고 많다 보니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주가만 놓고 봤을 때 개별 양자 컴퓨팅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에 버금간다고 이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네. 조언을 합니다. 그간 높은 수익률을 보인 만큼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인데요. 양자 컴퓨팅 기업에 엔비디아나 IBM 등 빅테크를 같이 담고 있는 상장지수 펀드 ETF 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 진보,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술 진보는 앞으로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입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더불어서 양자 컴퓨팅에서 대중국 제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패권 경쟁에 올라섰다는 것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지켜본 거와 같이 인공지능과 반도체에서도 그만큼 반도체 산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을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양자 컴퓨터 산업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는 얘기인데요.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누적으로 이제 투자된 금액이 글로벌로 보면 한 60조 원 넘게 투자가 됐어요. 양자 컴퓨팅은 결국 보안과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미국이 또 중국이 이 분야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바로 시행할 것이요. 30억 달러 가량을 양자 컴퓨팅 R&D에 이제 투자를 하는 양자 이니셔티브 조항을 다시 재승인하는 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미국의 기술력을 추격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현재 150억 달러를 양자 컴퓨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